전라북도는 전라남도에 비해서도 기업가가 드물고 경상도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경상도는 남강 주변만 해도 삼성, LG, LS, GS, 효성, 즐비한 기업가들이 나왔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또래가 적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위 한 살, 밑에 한 살을 하고는 같이 놀았습니다. 57년 개띠입니다. 아니, 닭띠입니다. 58년은 개띠고. 그런데 57년 닭띠로서 닭으로 성공한 전라북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전라북도 최고의 부자일 겁니다. 하림 김홍국입니다. 김홍국. 자, 닭띠인데 닭으로 성공했으니까 자기 띠가 일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그는 이리 농고를 나왔습니다. 이리 농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농고가 이렇게 내려가고 제가 58년인데 70년대 중반쯤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박정희가 산업 발전을 시킬 때잖아요. 그래서 공고, 상고가 인기였지 농고는 농촌에서 떠나서 도시로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쇠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는 깨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읽고 김홍국한테도 인문고를 지나가라고 했는데 홍국이는 한사코 이리 농고에 가겠다고 합니다. 가겠다고 어느 정도 버텼느냐? 가출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두었죠. 농구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를 키워서 불리는 재미로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닭뿐만 아니라 돼지도 키우고 그럴 정도로 전공에 맞게 찾아간 거죠. 그런데 우리 제가 태어난 진안에서만 해도 저는 진안 종합고라는 곳을 나왔는데 지금 아마 60대 애들 내지 50대 후반이면 잘할 겁니다. 농과가 한 반, 인문과 한 반, 그 다음에 여학생 한 반이었는데 여학생도 역시 인문과였죠. 그러니까 인문과는 두 반이고 농과는 한 반. 우리 위로는 농고였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문계가 늘어났고 그 뒤로는 농과가 없어지면서 인문고등학교로 됐거든요. 시골 학교도 이런 추세인데 도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쇠퇴하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전북의 명문고, 여기 전주의 전주고다, 신흥고다, 전라고다, 이리에는 또 남성고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전주에서만 해도 그때는 전주고만 해도 서울대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전북의 명문고도 아니고 쇠퇴하는 고등학교 이리농고를 나온 사람이 그 쟁쟁한 고등학교 출신 또는 대학 출신들을 물리치고 전북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 형제들도 공무원 출신이 많다고 하는 걸 보면은 농고 나와가지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는 이 동생을 좀 안타깝게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계 30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총 17조. 17조면 몇천억 부자는 되겠네요. 재계 30위 김홍국은 지금도 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론을 펴고 있는데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인생은 딱 15도 경사길 오르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도 경사길. 자, 15도 경사길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가면은 45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로또가 되면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90도 역시 없고 0도로 가는 사람은 있죠. 그대로. 아니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그런데 15도니까 이 45도에 한 3분의 1쯤 이 정도 경사길을 오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하고 하림 김홍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가파르면 45도 올라가고 싶죠. 90도 이 절벽을 타고 오르고 싶죠. 너무 가파르면 실수한다. 허겁지겁 가다가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 빨리 승진, 빨리 성공하려다가 실수한다. 실수 한번 하면 굴러 떨어져서 0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고 너무나 또 경사가 완만한 길을 좋아하죠. 평평하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데 참 힘이 안 든다. 너무 힘이 안 든다. 이렇게 한 7도. 편안한 걸 좋아한다. 나는 더 평탄한 길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게으르면 먹을 게 없죠. 거둘 열매가 없죠. 이렇게 15도만 꾸준히 올라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세계 최고의 투자가는 어느 정도 경사길로 갔습니까? 예, 버핏이죠. 20도입니다. 20도 내외. 60년 동안 20% 이상, 20% 안팎의 수익을 내니까 세계 최고가 됐던 거죠. 그것도 그나마 60세 이상에서 여기서 훌쩍 올라갔던 거죠. 이렇게 60세 이상 후반전에 가면서 급등한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런가 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미리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좋은 부모 만나면 뭐 윤석열이나 이병철이나 그런 스타일이죠. 이병철은 어땠어요? 이렇게 태어났지만 역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윤석열도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죠. 그러나 추락했죠. 이런 인생도 있고 다양한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인생길이 직선입니까? 아니죠. 직선 아니죠. 이 15도 이렇게 인생길에서도 굴곡이 있는데 한번 거의 마이너스에 갈 만한 그때가 있기에 2003년입니다. 김홍국에게는.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이 거의 전소하고 그때 당시로서 수백억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조류독감까지 와가지고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 15도 경사길을 걸어간 인생, 그런 경영자가 됐던 거죠. 저는 인생 성형가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 보면 사회에서는 삼류 인생이 되기 십상이었지만 삼류 인생 길을 걸었지만 삼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킨 김홍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이런 사람을 연구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정치가가 나왔고 많은 관료들도 나왔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를테면 이기지 못할 만한 이 김홍국, 그래서 김홍국을 오늘 예찬하는 겁니다. 하림의 승리는 15도 인생길을 꾸준히 걸었다. 실수하지 않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재기했다. 그런데 15도 인생길을 갔기 때문에 굴러 떨어져도 낭떠러지에서 죽지 않았는 거 몰라요. 벼룩은 자기 신장보다 몇십 배 되는 데서 몇백 배 되는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지만 인간은 자기 신장의 한 5배만 되는, 즉 한 3층 이상에서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그런데 15도 경사길이 아니라 45도로 가다 굴러 떨어지면 바로 수직 낙하 안 한다 하더라도 굴러 떨어져서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재기 불가합니다. 왜? 높이 올라간 데서 떨어지면 이제 그 길을 올라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57년 김홍국 68세죠. 저는 58년 개띠 66세. 그러면 60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60세들의 인생은 K자 인생, 그렇게 얘기해요. K자. 잘 나간 사람들은
위로 잘 나가는데 잘 나가다가 거꾸로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 60대들이 많기도 하지만 작년에 개인 파산을 일으킨 사람이 4만을 조금 넘는데 그 중에 45%가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 왜? 이렇게 가다가 추락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괜찮은 길에서 가다가 급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수성 가는 사람 중에도 추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랄까 60대들은 재기 가능성이 30, 40대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회복 탄력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할 그 여력이 물리적인 여력, 재력 아니면 그 인맥 이런저런 관계력 그런 것 심리력 말할 것도 없죠. 총체적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만 이야기해도 한 40대 후반만 돼도 되게 부자는 40대 중반쯤 결정됩니다. 빈부는 80% 정도가 빈부 결정이 40대 중반에 되는데 50대 중반 정도에는 더욱더 빈부 고착성이 강하고 오히려 빈한 사람은 더 빈익빈, 부자는 더 부익부. 그래서 K자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벌어지는데 여기서 1, 2도 차이만 나도 30년, 40년 인생길에서는 매우 그 격차가 큰데 이 K자식으로 거의 90도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몇 년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아예 가지 못할 길이 아니라 상상하기도 힘든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사람도 같이 갈리는 사람도 같이 오르다가도 오르다 떨어지면 더욱더 절망이 크죠. 왜? 자기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사람은 인간 욕망이 끝까지 탐욕스러운 어떤 그 상태까지 끝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아예 바닥에서만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절망이 큰 거죠. 바닥에서 살다가 조금 올라간 사람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에도 누가 가장 어찌 보면 불만스럽냐? 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인. 서자로 태어나도 중인이 되죠. 그러면 서자는 벼슬을 할 수는 있는데 제한이 많고 그렇다고 천민도 아니고 서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민이나 천민은 아예 나는 서민이니까 뭐 고관대작 될 꿈도 안 꾸고 과거에 응시할 자격은 있어도 내가 농사를 팽개치고 어떻게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보랴. 그리고 무슨 줄이 있어서 내가 과거에 합격을 하랴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그 박스권 희망을 갖는데 행복을 갖는데 중위는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아래로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누가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크다는 이야기죠. 물론 양반이 추락하면 말할 것도 없이 고민에 휩싸이지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래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지의 자녀들이지만 추락한 경우들이 꽤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옛날 이야기, 자기가 좋았던 시절, 이 행복한 부모 때문에 위에서 저 앞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또래들과 놀던 그 시절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홍국처럼 이렇게 15도 인생길을 경사길을 오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이 나아지는 그러니까 자기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나아질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나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나아졌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면적인 자아와 그 다음에 이 외부의 그 타인과 그 다음에 외면적 나 이걸 비교해서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형제와도 비교하고 타인이면은 형제도 어찌 보면 부모도 형제도 나 아닌 건 다 남이라고 본다면은 크게
이 좁은 테두리에 남도 있지만 또 큰 테두리에서 남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까지 보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아, 나만 외로운가 보구나, 나만 가난한가 보구나, 나만 이 국내에서 어디도 못 다니는데 저렇게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자학하는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어찌 보면 이렇게 과거가 화려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만 하고 그가 노인이요 그가 꼰대죠. 그러나 계속 발전하는 사람은 과거 이야기도 좋고 오늘 이야기도 좋고 내일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닥에서 상승한 사람은 자, 올라온 높이로 재자. 그럼 너 얼마나 올라왔는데? 그래, 난 이만큼 올라왔다. 너 여기서 출발했지? 너 얼마나 올라왔냐? 올라온 높이로 재자. 뭐 이만큼밖에 안 올라왔는데 내가 너보다 3배나 더 올라왔구나. 그런 차원에서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났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했고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온 높이를 재면 나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이렇게 7도길만 계속 올라도 이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30년, 40년 살면. 그런 차원에서 저처럼 60대 후반들은 이제 세월에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30, 40대보다는 시간의 자산이 적겠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열등한 위치에 놓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나한테 자존감을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열등감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감을 줄 수 없습니다. 부정적 자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너무 긍정론만 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한긍정하는 것 좋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시크릿? 아니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성공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어요? 무슨 자아를 무한 긍정하고 세계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면 성공합니까? 아니 어디다 쓴다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실행해서 이렇게 경사로를 내 인생을 지고 꾸준히 올라가야 하는 게 그게 인생이지. 너무 환상을 심어주고 너무 이상론을 펴고 너무 무한긍정을 하는 거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 그것은 상상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서울에 자가 가지고 대기업 간부로 사는 거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농고 나와서 김홍국처럼 닭과 돼지 그 밖에 수직계열화도 하고 수평계열화도 해서 지금은 해운도 하고 그 다음에 제조도 하고 여기 라면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식품 산업에도 나간 라면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김홍국 그를 닮아서 전라북도에서 참 닮음직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가 이야기한 인생론을 제가 말해봤습니다. 제 인생은 본받을 바가 별로 없지만 이 김홍국이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하림이라는 것은 치킨집 하나, 구멍가게 하나, 편의점 하나 일으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저도 학원을 해봤지만 이렇게 3개도 해봤지만 이야 자영업 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료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높게 봅니다. 해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시간강사도 해보고 학원도 해봤잖아요. 그러나 학원은 어찌 보면 이 치열한 김홍국의 사업에 견주면 얌전한 사업 구멍가게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